2025년 보디빌딩 스포츠 지도사 구술시험 대비 예상 문제입니다. 본 예상 문제집은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대한보디빌딩협회의 최신 규정을 완벽하게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출제 범위와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응시자 여러분께서는 대한보디빌딩협회의 공식 규정 및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최종 점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상 문제집 제작 과정에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혹시라도 예상 문제와 실제 시험 출제 내용 간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최신 규정 미반영으로 인해 응시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예상 문제집을 활용하시는 응시자 여러분께서는 자율적인 판단과 신중한 학습을 부탁드립니다. 1. 협회 규정 1. 경기인 등록의 목적은 무엇인가? 대한보디빌딩협회에 등록된 선수로서 공식적인 선수활동을 보장하고 선수, 심판,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한국 보디빌딩의 발전과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데 있다. 2. 경기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 대한보디빌딩협회 소속 시 도 지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협회에서 인정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한 도핑 규정 위반 등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3. 경기인 등록 기간은 어떻게 되나? 경기인 등록은 매년 갱신해야 하며 갱신기간은 협회에서 별도로 공지한다. 일반적으로 매년 초에 진행된다. 4. 경기인 등록 방법은 무엇인가? 스포츠 지원 포털에 온라인으로 등록한다. 등록은 4월 10일까지 하며 추가 등록은 1회 가능하고 추가 등록은 7월 10일부터 30일까지이다. 신규 선수와 심판은 상시 가능하다. 소속 시 도 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경기인 등록 해지 및 취소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본인이 원할 경우 등록 해지가 가능하며 도핑 규정 위반, 협회 명예 실추, 중대한 규정 위반 등의 경우 협회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6. 선수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 경기인 등록과 동일하게 대한보디빌딩협회 경기인 등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소속 시 도 지부를 통해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7. 선수 연령 및 목적에 따른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선수 등록은 일반적으로 청소년부, 대학부, 일반부, 마스터즈 등으로 구분되며 각 부별 참가 자격 기준은 협회 규정에 따른다. 8. 선수 대학부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해당 대학의 대표로 출전해야 한다. 협회에 대학 선수로 등록해야 한다. 9. 선수 일반부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 대학부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만 20세 이상의 선수들이 해당된다. 10. 선수 등록 결격 사유는 무엇인가? 도핑 규정 위반, 협회 징계, 기타 협회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다. 11. 선수 이적 방법 및 등록지 변경 방법은 어떻게 되나? 이적은 소속 시 도 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회에 이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지 변경 또한 변경될 지역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지도자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대한보디빌딩협회 지도자 등록 시스템을 통해 신청한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3. 지도자 필수 이수 교육은 무엇인가? 스포츠 윤리 교육, 도핑 방지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등 협회에서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4. 심판의 자격은? 국제심판, 국내 1급 취득 후 3년 경과, 국내 1급, 국내 2급 취득 후 2년 동안 시도지부에서 주최한 대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심판 중 시도지부의 추천을 받은 심판, 국내 2급, 보디빌딩 경력을 보유하고 운영요원으로 활동한 자 중에서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5. 심판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 대한보디빌딩협회 심판 강습회를 이수하고 심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협회 심판 등록 시스템을 통해 신청한다. 16. 심판 등록 결격 사유는 무엇인가? 협회 징계, 심판 윤리 위반, 기타 협회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심판 등록이 불가능하다. 17. 국제심판 등급과 자격은 어떻게 되나? IFBB에서 인정하는 국제심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 요건은 IFBB 규정에 따른다. 18. 국내 심판 1급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2급 심판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이상 활동해야 하며 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심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19. 국내 심판 2급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협회에서 주최하는 심판 강습회를 이수하고 심판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0. 심판 등급 및 심사 범위는 어떻게 되나? 심판 등급은 1급, 2급 등으로 나뉘며 각 등급에 따라 심사할 수 있는 대회 범위가 달라진다. 1급은 전국 규모 대회, 2급은 지역 규모 대회를 심사할 수 있다.
21. 심판 자격 유지 및 부활 방법은 무엇인가? 심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격이 정지된 경우 협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격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22. 심판원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공정한 심판, 경기 규칙 준수, 심판 윤리 준수, 대회 참가 선수와의 사적인 접촉 금지 등이다. 23. TUE의 정의와 목적은 무엇인가? TUE는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의 약자다. 금지 약물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다. 선수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4. 체내 유입 성분에 대한 선수의 의무 및 책임 여부는 어떻게 되나? 선수는 체내에 유입되는 모든 성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금지 약물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의약품 복용 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도핑 관련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25. 도핑 규정 위반 시 협회의 선수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 도핑 검사 실시, 도핑 규정 위반 여부 조사, 징계 결정, 교육 및 상담 제공 등의 방법으로 선수를 관리한다. 26. 선수 도핑 적발 시 시파도 지부에 행해지는 제재사항은 무엇인가? 소속 선수 1명당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시도지부 임원에게는 자격정지를 부과한다. 27. 대학부 등록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의 대학생입니다. 단, 생활체육 목적의 20세 이상 선수의 경우 대학 재학 중이더라도 소속단체에 따라 일반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8. 선수, 지도자, 심판 경기인 등록 절차는? 선수, 지도자, 스포츠 지원 포탈에 등록, 시도지부 1차 승인 후 대한보디빌딩협회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 스포츠 지원 포탈에 등록, 대한보디빌딩협회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회 포털 아님 주의. 29. 심사위원회 주의사항 3가지는? 심사 직전 술을 마시면 안 되며 경기 중 다른 심사위원과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심사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채점, 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선수로 참가해서도 안 됩니다. 30. 도핑시 감독 처벌은? 1차 자격정지, 2차 자격정지, 3차 위반 시 퇴출입니다. 2. 보디빌딩 종목. 31. 데피니션과 세퍼레이션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데피니션은 근육의 선명도를 의미하며 피하 지방을 최소화하여 근육의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상태를 말한다. 세퍼레이션은 각 근육들이 서로 분리되어 보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32. 남자 보디빌딩 복장 규정은 어떻게 되나? 상의는 탈의하고 측면폭이 1cm 이상 트인 단색의 경기용 트렁크를 착용해야 한다. 33.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 복장 규정은 어떻게 되나? 남자 보디빌딩과 동일하게 상의는 탈의하고 단색의 경기용 트렁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체중에 따른 신장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34. 남자 클래식 피지크 복장 규정은 어떻게 되나? 단색의 보드숏 스타일의 반바지를 착용한다. 길이는 무릎 바로 위까지 와야 하며 너무 헐렁하거나 타이트한 핏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의는 탈의한다. 35. 여자 피지크 복장 규정은 어떻게 되나? 복부와 등이 보이는 단색의 투피스 경기복을 착용한다. 하의는 둔부의 3분의 2 이상을 가려야 한다. 36. 여자 보디 피트니스 복장 규정은 어떻게 되나? 복부와 등이 보이는 단색의 투피스 경기복을 착용한다. 하의는 둔부의 3분의 2 이상을 가려야 한다. 여자 피지크보다 근육량이 적어야 하며 여성미를 강조하는 복장을 착용한다. 37. 여자 비키니 복장 규정은 어떻게 되나? 복부와 등이 보여야 하고 둔부 3분의 1 이상 가리는 투명하지 않은 비키니를 입어야 하며 색상 질감은 자유이지만 끈으로 된 비키니는 금지이다. 신발 앞굽 두께 최대 1cm, 힐의 최대 높이 12cm이다. 결혼반지, 팔찌, 귀걸이를 제외한 액세서리 금지, 액상주사 등 신체를 인공적으로 변형하는 행위는 금지이지만 가슴 앞대술은 허용된다. 38. 남자 보디빌딩, 예선 경기 순서 및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나? 선수들은 지정된 위치에 정렬하여 규정 포즈를 취한다. 심판은 선수들의 근육 발달, 균형, 체형 등을 평가한다. 예선 통과자를 선발한다. 39. 남자 보디빌딩 결선 경기 순서 및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나? 예선 통과자들이 규정 포즈 및 자유 포즈를 취한다. 심판은 선수들의 근육 발달, 균형, 체형,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포즈다운도 진행될 수 있다. 40.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 결선 경기 순서 및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나? 남자 보디빌딩과 유사하게 규정 포즈 및 자유 포즈를 취한다. 체중에 따른 신장 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41. 남자 클래식 피지크 예선 경기 순서 및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나? 선수들은 지정된 위치에 정렬하여 쿼터턴을 실시한다. 심판은 선수들의 근육 발달, 균형, 체형, 스타일 등을 평가한다. 42.
남자 클래식 피지크 결선 경기 순서 및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나? 예선 통과자들이 쿼터턴을 실시하고 개별 포즈를 취한다. 심판은 선수들의 근육 발달, 균형, 체형, 스타일,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43. 남자 피지크 예선 경기 순서 및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나? 선수들은 지정된 위치에 정렬하여 쿼터턴을 실시한다. 심판은 선수들의 근육 발달, 균형, 체형, 스타일 등을 평가한다. 44. 남자 피지크 결선 경기 순서 및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나? 예선 통과자들이 쿼터턴을 실시하고 개별 포즈를 취한다. 심판은 선수들의 근육 발달, 균형, 체형, 스타일,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45. 여자 피지크 예선 경기 순서 및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나? 선수들은 지정된 위치에 정렬하여 규정 포즈 및 쿼터턴을 실시한다. 심판은 선수들의 근육 발달, 균형, 체형 등을 평가한다. 46. 여자 피지크 결선 경기 순서 및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나? 예선 통과자들이 규정 포즈 및 자유 포즈를 취한다. 심판은 선수들의 근육 발달, 균형, 체형,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47. 여자 비키니 예선 경기 순서 및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나? 선수들은 지정된 위치에 정렬하여 쿼터턴을 실시한다. 심판은 선수들의 균형, 체형, 스타일, 피부톤 등을 평가한다. 48. 여자 비키니 결선 경기 순서 및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나? 예선 통과자들이 쿼터턴을 실시하고 개별 워킹 및 포즈를 취한다. 심판은 선수들의 균형, 체형, 스타일, 피부톤,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49. 남자 보디빌딩 규정 포즈를 설명하시오.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프론트 레 스프레드, 사이드 체스트, 백 더블 바이셉스, 백 레 스프레드, 사이드 트라이셉스, 업도미널 앤 사이 등이 있다. 각 포즈는 특정 근육군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자세다. 50. 여자 피지크 규정 포즈 및 쿼터턴 설명하시오. 여자 피지크 규정 포즈는 남자 보디빌딩과 유사하며 쿼터턴은 선수들이 네 방향으로 돌아가며 심판에게 자신의 체형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51. 여자 비키니 규정 포즈를 설명하시오. 여자 비키니 쿼터턴은 선수들이 네 방향으로 돌아가며 심판에게 자신의 체형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심판은 선수들의 균형, 체형, 스타일 등을 평가한다. 52. 남자 보디빌딩 예선 심사 기준 및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근육의 크기, 균형, 선명도, 체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판은 각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예선 통과자를 선발한다. 53. 여자 피지크 심사 기준 및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근육의 발달, 균형, 체형, 여성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과도한 근육 발달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54. 여자 보디 피트니스 심사 기준 및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근육의 발달, 균형, 체형, 여성미, 건강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여자 피지크보다 근육량이 적어야 하며 여성미를 강조하는 체형이 선호된다. 55. 여자 보디 피트니스 쿼터턴 심사 기준 및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쿼터턴을 통해 선수들의 근육 발달, 균형, 체형, 여성미 등을 평가한다. 56. 여자 보디 피트니스 경기 감점 요인은 무엇인가? 과도한 근육 발달, 남자 같은 근육 형태, 낮은 여성미, 셀룰라이트 등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57. 여자 비키니 심사 기준 및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균형 잡힌 체형, 스타일, 피부톤, 건강미, 여성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근육 발달보다는 전체적인 라인과 밸런스가 중요하다. 58. 보디빌딩 시상식에서 실격 처리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자신의 순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거나 시상식이 끝나기 전에 무대를 떠나는 경우 실격 처리될 수 있다. 59. 펌핑이란 무엇인가? 해당 근육에 자극을 주면 혈액이 몰려서 일시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생리적 현상을 말한다. 60. 피지크 연기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체중보다는 신장으로, 하체보다는 상체 위주로 자연스러운 연출과 균형미, 근육의 탄탄함이 중요하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신체의 연기 위주로 진행한다. 61. 컬러링 규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지워지는 탄이나 브론저의 사용을 금지하고 황금색 같은 너무 반짝거리는 색의 사용을 금지한다. 과도한 오일 사용으로 흐르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62. 남자 피지크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남자 피지크 운영 방식은 예선 라운드 쿼터턴, 예선 1라운드 쿼터턴, 결선 2라운드 쿼터턴 개별 연기로 진행된다. 63.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 최대 체중 계산 방법을 설명하시오. 신장 마이너스 100 더하기 신장 마이너스 100 곱하기 0.05로 계산한다. 64. 대보협의 대회에서 복장 위반 사항은 어떻게 되나? 반바지에 가려진 하체 상부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체격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전체적인 신체 발달 및 형태, 균형, 발달된 체격의 비율 및 대칭,
피부색 등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을 표현하는 능력과 우아함을 평가한다. 65. 스포츠 모델의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 스포츠 모델은 남성미와 건강미를 강조하는 종목으로 균형 잡힌 체형, 탄탄한 근육, 자신감 있는 태도 등이 주요 평가 요소이다. 66. 클래식 피지크의 핵심 평가 요소는 무엇인가? 클래식 피지크는 신장 대비 체중 제한을 두고 복고풍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종목으로 균형, 비율, 포징의 우아함 등이 핵심 평가 요소이다. 67. 보디빌딩에서 선수 개개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선수 개개인의 개성은 자유 포즈, 음악 선택, 의상, 헤어스타일 등을 통해 드러낼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심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68. 보디빌딩 대회에서 심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적 가치는 무엇인가? 심판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심판해야 한다. 69.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는 약물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며 도핑 테스트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70. 보디빌딩 대회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보디빌딩 대회는 건강한 몸에 대한 관심 고취, 운동 참여 장려, 건강산업 발전 기여, 스포츠 정신 함양 등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1. 보디빌딩 대회에서 음악 선정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음악은 선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포징을 돋보이게 하며 심사위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72. 완벽한 포징을 위한 연습 방법은 무엇인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자세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분석하며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73. 보디빌딩 대회 출전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대회 규정 숙지, 참가 자격 확인, 도핑 규정 확인, 포징 연습, 의상 준비, 컨디션 조절 등이 필요하다. 74. 보디빌딩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꾸준한 심판 교육 참여, 최신 심사 기준 학습, 다양한 대회 참관, 관련 서적 및 논문 탐독, 경험 축적 등이 필요하다. 75. 보디빌딩 대회에서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력은 무엇인가? 강인한 정신력, 자신감, 긍정적인 마음가짐, 포기하지 않는 끈기 등이 선수에게 필요한 정신력이다. 76. 보디빌딩 경기에서 선수가 심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신감 있는 태도, 정확한 포즈, 개성 있는 연출, 훌륭한 무대 매너 등을 통해 심판에게 어필할 수 있다. 77. 보디빌딩 대회 후 휴식 및 회복 전략은 무엇인가? 충분한 수면, 영양 섭취, 스트레칭, 가벼운 유산소 운동, 마사지 등을 통해 휴식과 회복을 취해야 한다. 78. 쿼터턴 자세에서 심사위원들이 주시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쿼터턴 자세에서는 전신 근육의 균형, 체형, 비율, 피부톤, 자신감 있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79. 보디빌딩 대회에서 포즈다운의 목적은 무엇인가? 포즈다운은 선수들이 자유롭게 포즈를 취하며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시간으로 심사위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다. 80. 클래식 보디빌딩은 어떤 스타일의 선수에게 유리한 종목인가? 클래식 보디빌딩은 과거 황금기 시대의 보디빌더처럼 균형 잡힌 체형, 아름다운 근육 라인, 우아한 포징을 갖춘 선수에게 유리하다. 81. 남자 피지크는 어떤 스타일의 선수에게 유리한 종목인가? 남자 피지크는 탄탄한 상체 근육, 넓은 어깨, 좁은 허리, 균형 잡힌 비율, 세련된 스타일을 갖춘 선수에게 유리하다. 82. 여자 비키니는 어떤 스타일의 선수에게 유리한 종목인가? 여자 비키니는 탄탄하고 건강미 넘치는 몸매, 균형 잡힌 비율, 아름다운 라인,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갖춘 선수에게 유리하다. 83. 비키니 쿼터턴 설명 및 평가 기준은? 비키니 쿼터턴은 프론트 포지션, 쿼터턴 라이트, 쿼터턴 백, 쿼터턴 라이트가 있으며 비키니 선수는 보디 피트니스 선수보다 부드럽고 매끄러워야 합니다. 84. 보디빌딩 대회 출전 시 태닝은 필수인가? 태닝은 근육을 더욱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보디빌딩 대회 출전 시 많이 활용되지만 필수는 아니다. 85. 로딩과 밴딩은 무엇인가? 로딩은 탄수화물이나 수분 등을 경기 직전에 섭취하여 근육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며 밴딩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관이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하는 방법이다. 86. 보디빌딩에서 말하는 클래식 라인이란 무엇인가? 보디빌딩에서 말하는 황금 비율은 어깨 넓이, 허리 둘레, 가슴 둘레 등이 이상적인 비율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87. 보디빌딩에서 매스란 무엇을 의미하나? 매스는 근육의 크기를 의미하며 보디빌더들은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과 고칼로리 식단을 섭취한다. 88. 보디빌딩에서 컨디셔닝이란 무엇인가? 컨디셔닝은 체지방을 최소화하고 근육의 선명도를 극대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식단 조절, 유산소 운동, 수분 조절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89. 보디빌딩에서 밸런스란 무엇을 의미하나?
밸런스는 신체 각 부위의 근육이 균형 있게 발달한 상태를 의미하며 특정 부위의 과도한 발달이나 미흡한 발달은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90. 보디빌딩 시합 전 수분 조절에 대한 설명. 시합 전에 수분 섭취를 줄여 데피니션을 높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탈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91. 보디빌딩 시합 전 카보로딩을 하는 이유는? 근육에 글리코겐을 채워 펌핑 효과와 근육 퍼포먼스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92. 보디빌딩 시합 시 컬러링하는 이유는? 근육의 선명도를 높여 심사위원에게 근육의 갈라짐을 잘 보여주기 위함이다. 93. 보디빌딩 경기 포즈 중 백더블 바이셉스 자세에 대해 설명하시오. 양팔을 들어 올려 이두근을 최대한 수축시키고 등 근육 전체의 발달을 보여주는 포즈이다. 햄스트링과 종아리 근육도 함께 수축시켜야 한다. 94. 심판이 생각하는 좋은 몸이란 무엇인가? 심판은 개인적인 선호도와 관계없이 해당 종목의 규정에 맞는 균형 잡힌 체형, 훌륭한 근육 발달, 뛰어난 컨디셔닝, 자신감 있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좋은 몸을 평가한다. 95. 보디빌딩 시합에서 로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탄수화물을 로딩하면 근육의 글리코겐 저장량이 증가하여 근육이 더 커 보이고 펌핑 효과도 향상되기 때문이다. 96. 여자 피지크 종목의 쿼터턴 자세를 설명하시오. 쿼터턴은 선수들이 무대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90도씩 회전하며 심사위원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자세이다. 각 방향에서 균형, 비율, 근육 등을 평가한다. 97. 남자 피지크 경기에서 하체 근육이 가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자 피지크는 상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종목이므로 하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하체를 가리는 반바지를 착용한다. 98. 생활체육 보디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적으로 나아가는 것, 즐겁게 운동하는 것, 체력과 건강 증진, 부상 예방 등이 중요하다. 99. 40대 여성이 헬스장에 와서 힙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 어떤 운동을 시켜야 하는가? 힙스러스트, 스쿼트, 런지, 힙 어브덕션 등 다양한 하체 운동을 병행하여 둔근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100. 바벨컬 운동 시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덤벨을 사용하여 손목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101. 벤치프레스 운동 시 어깨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확한 자세 유지, 적절한 무게 선택, 운동 전 스트레칭, 팔꿈치를 약간 구부린 상태로 운동하는 것이 어깨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 102. 랩풀다운 운동 시 광배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팔 힘이 아닌 등 근육을 사용하여 발을 당기고 팔꿈치를 몸쪽으로 최대한 당겨주면 광배근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03. 스쿼트 운동 시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고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을 정면으로 향하게 하면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104. 유산소 운동 시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강도 운동을 장시간 지속하거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실시하면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울 수 있다. 105. 헬스클럽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106. 헬스클럽에서 운동복과 운동화 착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운동복은 땀 흡수 및 통풍을 돕고 운동화는 발을 보호하고 미끄럼을 방지하여 부상 위험을 줄이기 때문이다. 107. 여자 3번 포징 지도 시 유의사항은? 여자 3번은 백더블 바이셉스를 말합니다. 등을 앞에 향하고 선체 두 팔을 머리 위로 45도 각도로 올립니다. 두 손을 펴거나 쥐고 다리 하나는 뒤쪽으로 발끝은 올려 세우고 상완 이두근과 등 근육 및 허벅지, 종아리 근육을 수축합니다. 상완 이두근, 등 상하부, 대퇴 이두근, 비복근을 수축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 발을 뒤로 하여 발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어깨 높이와 팔꿈치 구부리는 동작을 확인합니다. 손가락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108. 여자 쿼터턴 사이드 체스트 지도 요령은 무엇인가? 사이드 체스트는 가슴 근육, 상완 삼두근, 대퇴사두근, 대퇴이두근, 비복근을 수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109. 여성 규정 포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를 설명하라. 정면을 향해 선 자세에서 양팔을 어깨 위로 약 45도 각도로 들어 올립니다. 손은 펼치거나 주먹을 쥐어 원하는 스타일로 연출합니다. 한쪽 다리를 옆으로 살짝 벌려 균형을 잡습니다. 상완 이두근, 팔 앞쪽, 복근, 대퇴부, 허벅지, 하퇴부, 종아리, 근육에 힘을 주어 최대한 수축시킵니다. 110. 여성 규정 포즈 사이드 체스트를 설명하라. 남성 선수와 동일하게 여성 선수 역시 자신 있는 측면을 선택하여 선보입니다. 심사위원을 향해 좌측 또는 우측으로 몸을 돌려섭니다. 앞쪽 다리는 무릎을 살짝 굽히고 발끝을 세웁니다. 뒤쪽 다리는 거의 90도 각도로 유지합니다. 앞쪽 팔의 손바닥은 위로 향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는 그 팔의 손목 부분을 잡습니다. 상완이두근, 흉근, 대퇴부, 하퇴부 근육을 최대한 수축합니다. 111. 여성 규정 포즈 트라이셉스를 설명하라. 남성 삼두근 포즈와 동일하게 여성 선수도 자신 있는 측면을 선택합니다. 심사위원을 향해 좌측 또는 우측으로 몸을 돌립니다. 앞쪽 다리는 뒤로 뻗어 균형을 잡습니다. 양팔을 몸 뒤쪽으로 뻗어 삼두근을 강조합니다. 삼두근, 흉근, 복근, 대퇴부, 하퇴부 근육을 최대한 수축합니다. 112. 여성 규정 포즈 앱도미널 앰퍼샌드 사이를 설명하라. 정면을 향해 선 자세에서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 낍니다. 다리를 앞으로 뻗어 균형을 잡습니다. 흉근, 복근, 대퇴부 근육을 최대한 수축시켜 선명도를 강조합니다. 3. 생활체육. 113.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에는 기관 철학과 목적을 이해하고 요구조사를 실시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한 후 실행하고 평가합니다. 114. 생활체육의 지도 원리 5가지를 설명하라.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참가자의 욕구와 개인차를 고려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철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참가자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달합니다. 115.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헬스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다양한 연령층과 수준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 개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기회 제공, 건강 강좌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역 행사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116. 생활스포츠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운동의 즐거움을 알릴 수 있을까? 재미있는 운동 프로그램 개발, 칭찬과 격려를 통해 성취감 제공, 함께 운동하는 분위기 조성,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 등을 통해 운동의 즐거움을 알릴 수 있다. 117. 생활스포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홍보 방법은 무엇일까? SNS 활용,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무료 체험 행사 진행, 지역 언론 활용 등을 통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118.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주된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건강 증진, 체중 감량, 근력 향상, 몸매 관리, 스트레스 해소, 사교 활동 등 개인의 목표에 따라 다양하다. 119. 헬스장 운영 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친절한 서비스 제공, 쾌적한 환경 유지,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제공, 개인 맞춤형 지도, 고객 의견 적극 수렴 등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120. 헬스장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시설관리 책임자, 지도자, 이용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안전수칙 준수, 시설 점검, 응급상황 대비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121. 생활스포츠 지도자로서 어떤 철학과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지도해야 할까? 개인의 건강과 행복 증진, 스포츠를 통한 긍정적인 사회 변화 기여 등을 목표로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지도해야 한다. 122. 생활스포츠 지도자로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 충족, 동기부여 유지, 부상 예방, 경쟁 심화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꾸준한 자기개발, 소통 능력 향상,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123. 생활체육 지도자로서 앞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은가? 최신 운동 트렌드, 영양학, 스포츠 심리학, 재활운동 등 개인적인 관심 분야에 따라 답변합니다. 124. 생활체육 지도자로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싶은가? 국민 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 사회 통합 등에 기여하고 싶다 등의 개인적인 비전 제시합니다. 4. 트레이닝 방법. 125. 덤벨 운동 시 손목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손목 보호대 착용, 정확한 자세 유지, 적절한 무게 선택, 손목에 과도한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26. 스쿼트 운동 시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점에 집중해야 하는가?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는다는 느낌으로 자세를 취하고 코어 근육을 사용하여 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127. 벤치프레스 운동 시 어깨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준비 운동은 무엇인가? 회전근개 강화 운동, 어깨 관절 가동 범위 확보 운동, 가슴 근육 스트레칭 등을 실시하여 어깨를 충분히 풀어주어야 한다. 128. 풀업 운동 시 광배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팔 힘이 아닌 등 근육을 사용하여 몸을 끌어올리고 팔꿈치를 몸통 쪽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운동해야 한다. 129. 런지 운동 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앞쪽 무릎이 발목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하고 뒤쪽 무릎이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내렸다가 올라온다. 앞쪽 다리의 둔근과 대퇴사두근에 집중하며 운동한다. 130. 데드리프트 운동 시 허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허리를 곧게 펴고 코어 근육에 힘을 주어 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31.
플랭크 운동 시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유지하고 엉덩이가 처지거나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복근에 힘을 주고 버텨야 한다. 132. 복근 운동 시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복근의 힘으로 상체를 들어 올리며 목에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133. 유산소 운동 시 심박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운동 강도에 따라 목표 심박수를 설정하고 심박수 측정기를 사용하여 심박수를 확인하면서 운동한다. 운동 강도를 조절하여 목표 심박수를 유지해야 한다. 134. 근력 운동 후 근육통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운동 후 스트레칭, 가벼운 유산소 운동, 마사지 등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를 통해 근육 회복을 돕는다. 135. 슈퍼세트 퍼이 컴파운드 세트를 설명하라. 첫째, 슈퍼세트란 기량작용을 하는 근육근을 묶어서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훈련법이며, 둘째, 컴파운드 세트란 같은 부위의 근육 운동 두 가지를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훈련법입니다. 136. 원RM이란? 공식은? 원RM이란 최대 근력으로 한 번에 들어올릴 수 있는 중량입니다. 공식은 중량 더하기, 중량 곱하기, 횟수 곱하기 0.025입니다. 5. 기능의 부합. 137. 스쿼트 운동 시 주요 사용 근육과 그 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대퇴사두근, 무릎 펴, 둔근, 고관절 신전 및 외회전, 햄스트링, 무릎 굽힘, 척추기립근, 척추 안정화, 복근, 몸통 안정화 등이 있으며 하체 전반의 근력 발달에 기여한다. 138. 벤치프레스 운동 시 주요 사용 근육과 그 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대흉근, 팔의 내전, 내회전, 굴곡, 삼각근 전면, 팔의 굴곡 및 내회전, 상완 삼두근, 팔꿈치 펴 등이 있으며 가슴 근육 발달에 효과적이다. 139. 데드리프트 운동 시 주요 사용 근육과 그 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척추기립근, 척추신전, 둔근, 고관절 신전, 햄스트링, 무릎 굽힘, 승모근, 견갑골 안정화 등이 있으며 전신 근력 발달에 효과적이다. 140. 랩풀다운 운동 시 주요 사용 근육과 그 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광배근, 팔의 내전, 신전, 내회전, 대원근, 팔의 내전, 신전, 내회전, 능형근, 견갑골 내전 및 하강, 상완이두근, 팔꿈치 굽힘 등이 있으며 등 근육 발달에 효과적이다. 141. 오버헤드 프레스 운동 시 주요 사용 근육과 그 기능에 대해 설명하시오. 삼각근 전면 및 측면, 팔의 외전 및 굴곡, 상완 삼두근, 팔꿈치 펴, 승모근, 견갑골 상방 회전 등이 있으며 어깨 근육 발달에 효과적이다. 142. 로우 운동 시 등 근육의 다양한 부위를 자극하기 위한 그립의 종류와 그 특징을 설명하시오. 오버그립, 광배근 전체, 언더그립, 광배근 하부, 뉴트럴 그립, 승모근 및 능형근 등이 있으며 다양한 그립을 활용하여 등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다. 143. 복근 운동 시 상복부와 하복부를 나누어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복직근은 하나의 근육으로 상하부를 분리하여 운동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운동 종류에 따라 복직근의 특정 부위에 자극을 더 줄 수 있다. 144. 삼두근 운동 시 장두, 외측두, 내측두를 각각 효과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운동 종류를 설명하시오. 장두, 오버헤드 익스텐션, 외측두,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내측두, 케이블 푸시다운 등이 있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운동하여 삼두근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다. 145. 햄스트링 근육의 기능과 스트레칭 방법을 설명하시오. 햄스트링은 무릎 굽힘, 고관절 신전 등의 기능을 하며 스트레칭 방법으로는 스탠딩 토 터치, 시티드 스트레치 등이 있다. 146. 종아리 근육, 비복근, 가자미근의 기능과 운동 방법을 설명하시오. 비복근은 무릎 굽힘 및 발목 굽힘, 가자미근은 발목 굽힘 기능을 하며 스탠딩 카프 레이즈, 시티드 카프 레이즈 등이 있다. 147. 분할 훈련법이란? 전체 근육을 한 번에 운동하지 않고 신체 부위별로 나뉘어 규칙적인 주기에 따라 높은 강도로 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6. 운동 생리학. 148. 도핑 금지 약물인 경우는? 아나볼릭 바이스테로이드 바이코카인 암페타민 이뇨제, 바이성장 호르몬입니다. 부작용은 불면증과 우울증 등이 있습니다. 149. 흉부 압박 시 이완하는 이유는? 가슴이 완시 심장에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면서 그로 인해 뇌로 혈액이 공급되어 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50. 근육 펌핑이란 무엇인가? 해당 근육에 자극을 주면 혈액이 몰려서 일시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151. 에너지 대사 3가지 시스템은? 해당 과정, 젖산 시스템, 무산소, 유산소 과정, 산소를 사용해서 ATP를 합성하는 과정, 무산소 과정,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ATP를 합성하는 과정. 152. 유산소 대사 과정이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젖산의 축적을 막아 저강도성 운동에 적합합니다. 153.
로책 상태란 무엇인가? 동작을 하는 동안 숨을 멈추어 폭발적으로 힘을 쓰는 상태를 말합니다. 154.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 6가지는? 흡기 근육, 횡격막, 대흉근, 소혈근, 호기 근육, 복부 근육, 복직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흉부 근육, 흉행근, 늑근, 내근간근, 등뼈 근육, 네모인대, 하우거근, 들이마시는 흡기 근육에는 횡격막, 대흉근, 소흉근이 있으며 내쉬는 호기 근육에는 복부 근육인 복직근, 외복사근, 외복사근, 내복사근이 있습니다. 155. 기도 폐쇄 유형이란? 기도 폐쇄란 완전 폐쇄와 부분 폐쇄가 있습니다. 156. 완전 폐쇄 시에는 어떻게 하는가? 완전 폐쇄 시에는 하임리히법을 실시합니다. 157. 부분 폐쇄 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부분 폐쇄의 경우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후에 기침을 유도합니다. 이물질 등을 억지로 빼려고 하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158. 퍼스트 에이드란? 응급처리란 뜻입니다. 전문인들이 오기 전에 상황에 따라 응급처치 후 전문인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159. 무산소성 역질환? 젖산 역치라고도 하며 고강도 운동 시 혈중 젖산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160. 무산소 유산소 시스템은? 무산소 시스템은 ATP와 젖산 시스템이 있으며 탄수화물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유산소 시스템은 지방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ATP를 생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161. 해당 과정이란? 젖산 시스템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며 ATP가 모두 소진되고 나서 동원되는 에너지 시스템으로 글리코겐을 이용하여 부산물로 젖산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62. 근우선법은 무엇인가? 힘이 가장 충만할 때 약한 부분을 먼저 트레이닝하는 방법입니다. 163. 선피로법은 무엇인가? 단순관절 운동 먼저 하고 다중관절 운동을 하여 더 많은 근섬유를 발달시키는 동법을 말합니다. 164. 산소부채란 무엇인가? 초과산수 섭취량을 말하며 운동 중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운동 후에 몰아쉬는 것을 말합니다. 165. 유산소 대사 과정이란 무엇인가? 산소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 과정으로 산소를 통해 ATP를 얻고 젖산 축적을 막아 저강도성 운동에 적합합니다. 저강도 지구성 운동에 지방을 이용한 시스템입니다. 166. 위성세포란 무엇인가? 골격 근육에서 세포 근육이 손상되었을 때 위성세포는 분열하여 근육의 재생을 가능하게 합니다. 167. 운동 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와 특징을 설명하시오. 운동 강도와 시간에 따라 ATP, PCR 시스템, 무산소 해당 과정, 유산소 시스템 등이 순차적으로 사용되며 고강도 단시간 운동에는 ATP, PCR 시스템과 무산소 해당 과정이 주로 사용되고 저강도 장시간 운동에는 유산소 시스템이 주로 사용된다. 168. 운동 강도 설정 시 심박수와 RPE, 운동 자각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심박수는 객관적인 지표이지만 개인의 컨디션, 피로도, 약물 복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관적인 느낌인 RPLA와 함께 고려하여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69. 운동 중 부상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추가적인 부상을 방지해야 한다. 170. 청소년 선수에게 도핑을 권유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지도 코치, 부모님, 협회에 알린다. 171.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용 전 기구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무리한 중량을 사용하지 않는다. 172.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반동을 주지 않고 천천히 실시하며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호흡을 멈추지 않는다. 173. 고강도 운동 후 근육통을 완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충분한 휴식, 가벼운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마사지, 냉찜질 등을 통해 근육통을 완화할 수 있다. 174. 운동 중 탈수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운동 전, 중, 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175. 운동 목표를 설정할 때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비현실적인 목표는 좌절감을 유발하고 운동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목표는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된다. 176.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운동은 무엇인가?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걷기 등이 있으며 척추와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177. 40대 여성이 처음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낮은 강도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고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178. 60대 남성에게 추천하는 근력 운동은 무엇인가? 스쿼트, 런지, 푸시업, 플랭크 등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이나 가벼운 덤벨 운동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179. 헬스장에서 운동 중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119에 신고하고 AED 자동 제세동기가 있으면 사용하고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180.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제세동기 쓰려다가 제세동기 쓰지 마시오 알람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뜰한 음성 안내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심폐소생술은 흉부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번갈아 가면서 실시합니다. 181. 제세동기 사용 시 주의사항은? 패드 위치, 정확히 부착하기, 물, 땀 이물질 제거, 야외 바닥에서는 사용 금지, 제세동기 분석, 충격 시에는 환자에게서 떨어질 것. 182. 심장 제세동기, AED, 사용 방법은?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심장 충격 실시, 심폐소생술 진행. 183. 최대 심박수 계산법은? 220에서 나이를 빼줍니다. 184. 응급처치 3C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체크, 콜, 케어 이렇게 3C입니다. 의식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고 흉부압박을 실시합니다. 185. 헬스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은 무엇인가? 침착하게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 진화를 시도하고 안전한 경로를 따라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186. 갑작스러운 재해 발생 시 헬스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회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재해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87.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운동을 권유할 수 있을까? 운동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함께 운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작은 성공 경험을 제공하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188. 회원들과 소통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경청하는 자세, 공감하는 능력, 칭찬과 격려, 유머 감각, 솔직함과 진솔함 등이 필요하다. 189. SNS를 활용하여 헬스장을 홍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양질의 콘텐츠 제작, 해시태그 활용, 이벤트 진행, 고객 참여 유도, 인플루언서 활용 등이 있다. 190. 헬스장 운영자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건강 강좌 개설,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환경보호 캠페인 참여, 지역 행사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191. 긍정적인 헬스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밝은 미소, 칭찬과 격려, 존중하는 태도, 청결 유지, 안전관리 등을 통해 긍정적인 헬스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192. 운동 후 1시간 이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운동 후 1시간 이내에는 근육 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 193.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용하는 선수의 심리는 무엇일까? 빠른 근육 성장, 경쟁 우위 확보, 사회적 압박감, 잘못된 가치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도핑 유혹에 빠질 수 있다. 194. 도핑 11단계를 설명하라. 검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수에게 통지한 후 도핑관리실로 이동합니다. 시료 채취 용품을 제공하고 시료를 채취합니다. 시료의 양은 90ml로 2병에 나눠 담아 시료를 봉인합니다. 비중을 측정하고 도핑검사서를 작성한 후 시료를 분석합니다. 195. 생활체육 지도자로서 장애인에게 운동을 지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 제공, 안전 확보, 배려와 존중,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등이 중요하다. 196. 10대 청소년에게 과도한 근력 운동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일까? 성장판 손상, 관절 부상 위험 증가, 호르몬 불균형, 학업 소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197. 고령자에게 추천하는 운동으로 왜 걷기 운동이 좋은가? 걷기 운동은 심혈관계 기능을 강화하고 골밀도를 유지하며 근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령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다. 198. 헬스장 기구 사용법을 묻는 회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기구 사용 목적, 운동 부위, 정확한 자세, 안전 수칙 등을 그림이나 영상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직접 시범을 보여준다. 199. 덤벨 운동 시 손목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적절한 무게 선택, 손목 보호대 착용, 정확한 자세 유지, 손목에 과도한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200. 스쿼트 운동 시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지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 부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201. 헬스장 이용 시 음주 및 흡연은 왜 금지해야 하는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202. 운동 중 호흡 곤란이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회원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즉시 운동을 중단시키고 편안하게 눕힌 후 119에 신고하고 산소 공급 등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7. 스포츠 윤리. 203. 성폭력과 스포츠 성폭력이란? 성폭력의 종류에는 신체적, 정신적, 디지털 성범죄 등이 있습니다. 스포츠 성폭력이란 스포츠인이 힘과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204. 선수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지도자의 행위는
어떤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는가? 선수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율성을 억압하며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205. 선수의 사생활을 SNS에 공개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는가? 선수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며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불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6.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 불법적인 약물을 권유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는가? 선수의 건강을 해치고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7. 심판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특정 선수에게 유리하게 판정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는가?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선수에게 불이익을 주며 스포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208. 선수가 부상을 숨기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는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에게도 부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난다. 209. 생활 스포츠 지도자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는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생활 침해, 신뢰관계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10. 생활 스포츠 지도자가 특정 회원에게만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가? 다른 회원들의 소외감, 질투심, 불만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지도자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수 있다. 211. 헬스장 내에서 회원 간의 성희롱이나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지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제지하며 헬스장 내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12. 헬스장에서 운동기구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즉시 사용을 중단시키고 고장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며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수리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213. 고객에게 운동 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 광고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과도한 기대를 심어주며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214. 생활체육 지도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 강령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회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효과적인 지도를 제공하며 공정하고 평등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윤리 강령이라고 생각한다. 215. 헬스장 내에서 회원 간의 성희롱 발언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즉시 상황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도록 돕고 가해자에게는 즉시 중단 요청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헬스장 규정에 따른 제재를 가하고 심각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216. 지도자로서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회원의 신체적 특징을 과도하게 언급하거나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다. 회원의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는 자칫 성희롱이나 외모 비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긍정적인 강화를 위해 외적인 변화를 언급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217.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을 위해 수업료를 할인해주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다만 다른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다. 218. 소셜미디어를 통해 헬스장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전후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된 전후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사실에 근거하여 솔직하게 홍보해야 한다. 219. 운동지도 중 회원이 불편함을 느끼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즉시 신체 접촉을 중단하고 불편함을 느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는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20. 회원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경청하고 공감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기관을 소개하거나 객관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221. 회원이 다른 헬스장이나 트레이너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다른 헬스장이나 트레이너를 비방하거나 폄하하지 않으며 자신의 헬스장이나 지도 방식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222. 회원이 지도자의 개인적인 정보, 연락처 주소 등을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중하게 거절하고 업무적인 연락은 헬스장 연락처를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223. 회원이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스테로이드와 같은 금지 약물 사용에 대해 문의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금지 약물의 위험성과 부작용, 도핑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윤리적인 문제점을 강조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운동 목표를 달성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224. 운동 목표 달성을 위해 회원의 식단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그렇다. 회원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제한된 식단을 강요하는 것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회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25. 회원이 운동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 무리한 운동 계획을 요구할 때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가?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건강을 우선시해야 하며 무리한 운동은 부상 위험을 높이고 오히려 운동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226. 헬스장 내에서 고객 간의 사적인 만남을 주선하거나 개인적인 연락처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 개인의 자유이지만 원치 않는 고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헬스장 운영 방침에 따라 제한할 수도 있다. 227. 헬스장 운영자로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228. 헬스장에서 발생한 분쟁이나 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은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인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29. 성폭력 예방법 5가지를 설명하라. 첫째, 선수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계속 바라보지 않습니다. 둘째, 훈련 중 신체 접촉을 해야 하는 경우 동의를 구합니다. 셋째, 친밀감의 표현으로 신체를 접촉하지 않습니다. 넷째, 운동 시간 외에는 사적 만남을 갖지 않습니다. 다섯째, 실수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고의가 아님을 밝히고 사과합니다. 230. 성희롱, 성추행, 강제추행, 성폭행에 대해 각각 말하시오. 성희롱, 성적인 언어나 언행을 통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성추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여 상대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강제추행, 상대의 의사 결정권 없이 강제로 성적행위를 하는 것. 성폭행,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의 의견 없이 성적행위를 진행하는 것. 231. 스포츠 성폭력 대처법 7가지 중 5가지. 피해 상황을 즉시 벗어난다. 증거 수집, 수사기관 의뢰, 가까운 지인에게 알림,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적극적 치료합니다. 232. 선수 폭행 시 지도자 징계 기간은? 지도자 1차 적발은 5년 이상의 자격정지, 2차 적발 시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3차 적발 시는 영구제명입니다. 233. 폭행 행위를 한 선수 징계 기간은? 1차 적발 3년 이상 자격정지, 2차 적발 5년 이상의 자격정지, 3차 적발 영구제명입니다. 234. 스포츠 폭력 예방 학부모의 역할은? 평소에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지도자에게 과학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지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자녀와 지도자에게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인식을 주지 않는다. 자녀가 지도자와 동료 선수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교육한다. 자녀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을 인식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도록 지도한다. 235. 스포츠 폭력 예방법 5가지를 열거하라. 협박이나 공포 분위기의 언행 금지,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잠시 자리를 벗어난다. 폭력 발생 시 신고 연락처를 알아놓는다. 어떠한 경우라도 신체적 폭력은 안 된다. 인격 모독, 과도한 훈련을 금한다. 236. 협회 등록 선수가 들어야 할 교육은? 첫자를 따서 인도리성 교육으로 외웁니다. 인성교육, 도핑 방지 교육, 리더십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8. 응용 문제. 237. 보디빌딩 운동이 노년층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근력 및 근지구력 향상, 골밀도 증가, 균형 감각 향상, 낙상 예방, 인지 기능 향상, 자존감 향상 등 노년층의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238. 청소년에게 보디빌딩 운동을 지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성장판 손상 방지, 과도한 운동 제한, 올바르지 않은 자세 교정, 영양 불균형 해소, 충분한 휴식 제공, 학업과의 병행 등을 고려해야 한다. 239. 보디빌딩과 파워리프팅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각각의 운동 목적에 맞는 트레이닝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보디빌딩은 근육의 크기와 모양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파워리프팅은 최대한의 중량을 들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보디빌딩은 고반복, 저중량 운동을, 파워리프팅은 저반복, 고중량 운동을 주로 실시한다. 240. 보디빌딩 운동 시 부상 위험이 높은 부위와 예방 방법을 설명해주세요. 어깨, 허리, 무릎 등이 부상 위험이 높은 부위이다. 준비 운동 철저, 정확한 자세 유지, 적절한 중량 사용,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241. 본인이 생각하는 21세기 이상적인 몸매는 어떤 모습인가요?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 답변하되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몸매를 강조하는 것이 좋음. 242. 보디빌딩 시합을 준비하는 선수가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운동 루틴 변경, 운동 강도 조절, 영양 섭취 개선, 휴식 충분히 취하기, 새로운 운동 기술 배우기, 심리적인 부담 줄이기 등이 있다. 243. 생활 스포츠 지도사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원과의 소통 능력, 공감 능력, 긍정적인 태도, 전문 지식, 안전의식 등이 중요하다. 244. 헬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운동 자세를 3가지 이상 지적하고 그 이유와 해결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허리가 굽은 스쿼트, 척추 부상 위험, 반동을 이용한 덤벨 컬, 근육 자극 감소, 목을 과도하게 꺾는 윗몸 일으키기, 경추 손상 위험 등이 있다. 245. 운동 초보자에게 가장 먼저 강조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정확한 자세, 안전수칙 준수, 꾸준함, 즐거움 등을 강조해야 한다. 246. 고령 회원에게 근력 운동을 지도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운동 전 건강 상태 확인, 저강도 운동부터 시작, 점진적인 강도 증가, 낙상 예방, 충분한 휴식 제공 등이 필요하다. 247. 헬스장에서 제공하는 GX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세요. 장점, 저렴한 비용, 함께 운동하는 분위기 조성, 다양한 운동 경험, 단점, 개인 맞춤형 지도 어려움, 부상 위험 증가, 경쟁 심화 등. 248.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무엇인가?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249. 헬스장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설명해 주세요. 환자 상태 확인, 119 신고, AED 사용, 심폐소생술 실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 등이 필요하다. 250.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 자리에 꼭 합격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주세요. 열정, 전문성, 책임감, 간절함 등을 진솔하게 표현합니다. 251. 보디빌딩과 피트니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디빌딩은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방법 개발, 윤리적인 선수 육성, 대중적인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트니스는 건강하고 즐거운 라이프 스타일 추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